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교실에서 만났었는데 이번 주는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함께하게 되었네요. 교실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는 4단원부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함께하면서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국어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요, 국어 교과서와 필기구를 챙겨주세요. 그리고 방금 들었던 것처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이곳에서만 이용합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지금 영상이 올라온 위두랑이라는 플랫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만 수업을 위해서만 이 영상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사항이 생기면 카카오 채널로 문의를 해주면 되는데요. 카카오톡을 열게 되면은 오른쪽 위에 돋보기가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를 누르고요. 골뱅이 햄쌤을 치게 되면은 선생님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해요. 마주하지 못하기에 더 많이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여러분 어떤 수업을 원해요?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수업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재미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그야말로 재미예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재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미에는요,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people fun,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재미도 있겠죠. 그래서 국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하는 재미들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맛보는가? 여러 가지 원격 수업 도구들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교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 활동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하드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산해 본 적 있나요? 힘들게 산을 오르고 나면요, 내가 진짜 왜 왔을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일단 그 정상에 오르고 나면 어때요? 네, 너무 신나죠. 아마 그런 경험, 등산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무엇인가 해냈을 때 느끼는 그런 성취감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모니터를 바라보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취해가는 재미를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serious fun입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간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왜 이 수업을 들을까? 우리 함께 국어 수업의 의미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은 누구를 위한 수업인가? 너를 위한 수업입니다. 네가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이 시간은, 이 영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재미에 대한 4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지펀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다양한 재미들을 맛보면서 찾아가면서 국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논증이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이것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논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가? 네, 설득하기 위해서죠.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데요. 주장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정부반장 선거 생각나나요?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주장과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교칙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왜 지켜야 할까? 선생님 이거 바꾸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을 제안하는 건 역시 주장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혹은 친구들과 가볍게 식사 메뉴 정하는 것도 주장과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요. 글을 읽을 때 이 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왜 좋은 글이고 왜 맞는 글인지 비판적 읽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글을 쓸 때도 어때요? 그냥 무작정 우기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쓰기를 할 수 있겠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주장을 할 텐데 그 주장을 할 때 아무 말 대잔치, 일단 목소리는 크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비판적 말하기 듣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요. 논증에 대해서, 논증의 전략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76쪽을 펼쳐주세요. 우선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함께 읽어보고 들어볼게요.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남창훈.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입니다.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일을 뜻합니다. 파스테르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믿음을 학설로 굳혀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파스테르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습니다. 파스테르는 멸균하지 않은 육즙은 발효되었지만 멸균한 육즙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생명이 없는 육즙이 변형되어 생명체인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교과서에서,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이를 하나둘씩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요? 자유낙하를 하는 두 물체 중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는 이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험으로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역시 누구나 믿고 따르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합니다. 이제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모토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살아나가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표어나 신조로 삼는 말을 이야기하죠. 가장 그 단체의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다른 말을 인용하고 있죠. 인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말에, 자신의 이야기에 신뢰성 혹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처음이에요. 1문단이 처음인데 글의 길이가 길지 않다 보니까 처음도 금방 나오죠. 처음 부분에서는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서는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가 살던 시대에요.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해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파스테르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서 반론을 폈어요. 여러 실험을 통해서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해냅니다. 4문단에서는요.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비유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마법사의 물에 비유를 했는가?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글쓴이의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지, 제목이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이죠.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를 이 4문단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문단에서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그 일반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다음 6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문단에서는요,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와요. 두 물체 중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죠. 하지만 갈릴레이는 이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요. 모든 물체는 무게와 상관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다음 7문단에 등장하는 인물 코페르니쿠스 역시 마찬가지죠. 그 전에 누구나 믿고 따르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에 의심을 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지동설이라고 생각하나요? 천동설이라고 생각하나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한 이런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확한, 더 제대로 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8문단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 중요한 표지가 등장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 뒤에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7문단까지, 2문단에서 7문단까지가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에서는요. 파스테르,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의 사례를 통해서 글쓴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합니다. 네, 문장이 길지 않아서 모두 읽어봤습니다. 1문단에서 이야기했던 탐구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8문단에서 다시 하고 있죠. 탐구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의문을 품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8쪽으로 가서 학습 활동을 통해 오늘 읽은 글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아쓰기 시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의 답을 먼저 적은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교과서 178쪽입니다. 여러분들의 답 먼저 적어봤나요? 설마 아직 안 적은 건 아니죠?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받아쓰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답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의 답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과 정말 영 딴판의 이야기가 아니라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기다 보충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78쪽 글의 구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단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라고 했는데요. 1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탐구한다는 것은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처럼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의심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지만 파스테르는 실험으로 미생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임을 입증했죠. 그 다음 4, 5문단에서는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고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믿음들도 진실이 아닐 수 있으니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4, 5문단이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핵심 문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이미 채웠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은 진행할게요. 자, 6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문단에서 갈릴레이는 대부분이 받아들이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의문을 품고 모든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죠. 다음 7문단 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누구나 믿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에 의심을 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변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8문단 볼게요. 탐구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워서 그것을 실험으로 입증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한다 라는 이야기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쭉 적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답이 될 수는 있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당부할게요. 그 답 지우지 말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하면서 수정하면서 그렇게 학습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79쪽 학습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과서 179쪽 2번과 3번 학습 활동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답 먼저 적어주세요.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파악해보자.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논증이란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논증이라는 말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증 방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귀납 논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역 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여러 사례들에서 일반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죠. 연역 논증은요,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인 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을 다루는 것이 연역 논증입니다. 귀납 논증과 연역 논증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이 글은 이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이라고 하는 글은 귀납법을 사용했을까요? 연역법을 사용했을까요? 다시 한번 글의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네, 세 인물의 이야기를 했죠. 파스테르와 그리고 갈릴레이와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탐구한다는 것의 의미와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의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은 귀납 논증이에요. 선생님은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과학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에서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야. 한번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나름의 답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한 거지만요, 3번. 한번 글의 구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 혹시 아직 빈칸이라면 여러분들 영상 잠깐 멈추고요. 여러분들의 답을 먼저 적어주세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봤던 거 그대로 여기다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근거 1은요. 파스테르의 사례였죠. 그리고 근거 2와 근거 3은 각각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의 사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근거들을 가지고 글쓴이가 하고 있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반적 믿음, 당연한 상식도 의심해 봐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리했을까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교과서 179쪽 학습 활동까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80쪽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위두랑 과제방에 영상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 구글 설문지가 있을 거예요. 구글 설문까지 꼭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